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 상하이 등에서 활동하며 세웠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세워졌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 김희곤 초대 관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오늘도 역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초대 관장 김희곤 관장 나오셨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 관장님께서 원래 임시정부 역사 등등을 전공하신 대단한 연구사시잖아요.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네, 김희곤 관장님 같은 경우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편찬위원장을 맡아서 8년 동안 51권의 이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임시정부 자료. 네,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 이보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찾기가 없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2007년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시작해서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 발굴에 큰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고요. 많은 젊은 세대나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도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상해 임정이라고 표현하면서 임시정부만을 보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고 그렇죠. 임시정부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부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919년에 우리가 독립선언서에서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했습니다. 예. 독립국을 선언했으면 국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동단결의 선언이라는 게 독립운동가들이 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선언을 보면 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즉 1910년에 나라를 잃는 그 순간 민권이 국가의 주권이다. 왕권이 아니라 민권. 그렇죠. 그래서 19년에 독립선언이 나오자마자 예. 이분들이 상해에 모여서 국가 이름을 뭐라고 정할래? 그러면 국호는 나라 망할 때 대한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있었지 않는가. 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도 대한국인이라고 했지 않는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 때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국토를 되찾기 전까지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이끌어가고 예, 예. 국토를 되찾으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운영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1919년에 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의회가 만들어진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일제 치하였었기 때문에 앞에 임시자가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여러 곳에 있었었죠. 네, 우리는 사실은 상해만 기억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3.1 운동을 전후로 해서 국내외 7개 정도의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상하이를 거점으로 1919년 9월에 개헌 형식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었고요. 상하이에 있던 시기가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약 한 13년간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은 국내외 동포 조직을 통합하기도 하고 외교 활동도 하는 등 독립전쟁을 지도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32년 4월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고요. 일제 반격, 본격적인 탄압이 또 시작되면서 예. 상하이를 떠나게 됐고 이후에는 중일 전쟁까지 발발하는 바람에 중국 항저우나 충칭 등을 좀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순환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임시정부 기념관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꽤 오랜 시간 걸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나라나 그 독립운동의 영웅을 기리는 기념관들은 만들죠. 그렇죠. 우리도 백범 김구 기념관이나 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듯이 말이죠.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그동안 집중을 해왔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그것보다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왔을까? 예. 그 역사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예. 그 국가사를 정립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제 논의가 설득력을 가지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회고록이든 회의록이든 뭐 이런 등등이 전부 지금 네. 임시정부 기념관에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이야 한 뭐 1000점쯤 되지만 그 중에 제일 값어치 있는 유물을 뭡니까? 하나 꼽는다면. 글쎄요. 1945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 황국할 때 예. 김구 주석이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위상을 내보이기 위해서 칼라판으로 된 한국 애국가를 가사를 영어와 중국어와 한글로 되어 있는 가사가 담긴 예. 악보를 발간을 합니다. 악보. 예, 애국가 악보. 네네. 그리고 백범의 그 사진도 있고 그 음. 칼라판으로 해서 그 돌렸던 것인데 그것은 처음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네. 네네. 그런 건 값어치를 사실 매기기가 어려운 건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관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임시정부 기념관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네. 제1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탐방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역사탐방단 어떤 역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올해가 마침 한중수교 30주년이죠. 그렇죠. 근데 그 30년 동안 수교된 뒤로 상당히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서 유적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탐방단들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예. 저희들이 국제학술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나 네. 또 거기에 참가할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았는데 이들이 국제학술회의의 전초전으로서 인재를 모았고 또 되면 앞으로는 이분들 이제 먼저 현장을 탐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겁니다. 네. 김희곤 관장님, 네. 앞으로 그 임시정부 기념관 어떤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국가기관이 만들어지면 우선 당장 꽃이나 열매를 내기보다는 제일 먼저 자료 수집, 자료 수집.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 예. 출판, 예. 그리고 이제 전시, 교육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것이고 유럽 지역에서 임시정부의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예. 아직도 손닿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 알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독립문 또 그 옆에 옛날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기념관까지 그 일대 지역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년재단 장해찬 이사장 그리고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초대관장 김희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